자, 2장 3절 정비례 함수와 그래프 해보자. 정비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1차 함수의 특수한 경우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면 1차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함수고, 그 1차 함수의 특수한 경우로 이게 0이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정비례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고. 자, 그럼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봐야겠다.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값을 몇 개 넣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y는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봐. 얘는 1차 함수지? 정비례 함수는 아니야.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면 1차 함수인데, 자, x 값에 따라 y 값이 결정이 0을 넣으면 2가 나오지? 어렵지 않지? 1을 넣으면 3이 나오지? 2를 넣으면 4가 나오지? 그 다음 3을 넣으면 5가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이 표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은 거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0,2라는 점을 생각해.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0,2가 되겠지. 그 다음에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3이 돼. 2,3, 1,3, 2,4, 3,5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 1.5일 때는 어떨까? 1.5일 때는 얼마가 돼? 3.5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값을 0.5를 넣으면 2.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이거를 내가 모든 값을 다 빠짐없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느껴지니? 그지? 그지? 우리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이럴 때 하는 말이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넣을 때마다 요 값이 다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맞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지. 그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제? 이게 약간 점이 정확하게 안 찍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분 탓이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1차 함수에 대응하는 그림은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식하고 그림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식하고 그림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리가 1장에서는 거의 식만 했지. 내가 그림 일부러 얘기 안 했어. 그지? 식만 하기도 힘드니까 그림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제 식은 우리 끝났어. 중학교에서 해야 되는 계산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 이제는 그림을 얹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고 식으로 바꾸고, 식을 보고 그림으로 바꾸고 왔다 갔다 돼야 되는데, y는 x 더하기 2라는 식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대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려운 거 없지?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요 그래프를 읽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x라는 인풋 값이 들어가서 y라는 출력 값이 나온 거구나 라고 읽어야 된다고. 알겠지? x라는 입력 값이 들어가면 y라는 출력 값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에,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y는 x, 내가 y는 2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요 세 개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떠냐면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와. 1,1이 지나지? 그럼 2를 넣으면 어때?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사실 좀 모는 종이를 한번 그릴까? 좀 그리는 게 좀 이해하기 쉽겠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겠지. 자, 여기가 원점이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휜 걸로 할게. 0을 넣으면 0,0, 1,1, 1,2, 3,3, 4,4 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냐?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얘는 한번 노란색으로 해볼게. 얘도 0을 넣으면 0이 나오지? x에도 0을 넣으면 y가 0이 나와. 1을 넣으면 어때? 1을 넣으면 2가 되지? 1,2가 되겠네. 그러니까 1을 넣었더니 2가 나온 거야. 그지? 2를 넣으면 어때? 4가 나오지? 3을 넣으면 6이 나오지? 그럼 이쯤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게 내가 지금 이게 혹시 삐뚤빼뚤하게 보인다면 기분 탓이다. 감각기관에 오래 속지 말고 이데아의 눈으로 보면은 다 아주 완벽한 직선으로 예쁘게 잘 보여.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해보면은 얘는 어때?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어때?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지?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지? 2를 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나오지? 1이 나오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오지? 그런 식으로 보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지?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니? 느낌적인 느낌이 와? 이게 정비례 함수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 공통점이 있구나, 뭔가. 그지? 그 공통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정비례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자, 정비례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반드시 항상 지난 점이 있지. 반드시 0,0을 지난다. 그지? 정비례 함수는 항상 원점을 지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ax라고 할 때 a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져?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a가 음수라면 어떻게 그려져?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말되지? 전혀 헷갈릴 거 없어. 그 다음에 자, 이게 3번이구나. 4번.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쓴 걸 쓰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팔라져,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지? 아까 보면 어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뭐 점점 이렇게 가팔라지지. a의 절대값이 커지고 점점 가팔라져. 그지? 그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00이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일 때, 좀 여기다 잠깐 얘기해볼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니까 a가 음의 값인데 점점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지면은 이렇게 가팔라지지. a가 양수인데 절대값이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가팔라지지. 그지? a 값이 뭐냐면 이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결정하는 애야. 그지? 맞냐? 그지? 우리가 이 a를 부르기를 뭐라 불러? 이 a를 굉장히 중요한 애인데 이 a를 우리가 이 a라는 애를 부르기를 그냥 여기다 쓸게. a라는 애를 우리가 부르기를 기울기라고 불러. 이게 기울기 영어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거든. 슬로프야, 슬로프. 슬로프란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슬로프란 말 우리 어디서 들어? 스키장 가면 듣지. 스키장 가면은 초급자 슬로프, 중급자 슬로프, 고급자 슬로프에서 하지. 그래서 초급자 슬로프, 중급자 슬로프, 중급자 슬로프, 고급자 슬로프 해서 있지. 이때 슬로프라 그러지. 뭐 그린, 옐로우, 레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초급, 중급, 고급. 그지? 그래서 기울기 진짜 이 슬로프구나. 진짜 슬로프지. 그걸 알면은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비례 함수는 항상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는 몇 번을 풀 거냐? 7번, 8번, 9번을 풀어볼게. 앞에 문제는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7번, 8번, 9번을 풀어보자. 자, 7번, 8번이 세트인데,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해서, 자, 1,3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직선에 대응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또 하나 있다. 직선 두 개가 있고서는 요걸 1번 그래프, 이걸 2번 그래프라고 할 때 1번 그래프에 대응하는 정비례 함수 식을 구하래. 이건 뭐냐면은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y는 ax라고 하면은 x에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는 얼마가 나와? y는 3이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그 a 값이 얼마냐는 거잖아. 그 a는 얼마야? 마이너스 a 이꼴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겠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정비례 함수는 기울기만 결정하면 그 정체가 완벽하게 파악이 되는 거야. 정비례 함수는. 그지? 같은 방식으로 8번 해봅시다. 8번은
자, 얘도 똑같이 그림을 보고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지금 그 연습하는 거야. 그림을 보고 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인 거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중요한 게 뭐야? 계산 전혀 어렵지 않아.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3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자. 9번을 뭐 저쪽에다 풀까? 9번. 자, 9번을 보면은 자, y는 ax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지나는 점을 주기를 x, y가 어딜 지나냐면은 x, y가 3,6과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를 지난대. 그때 a, b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자, 이 값하고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a 값은 금방 나오지. x에다 3을 넣었을 때 y가 6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6은 3a지. a는 얼마야? 그래서 2가 나왔지. 아, 그럼 이제 이 정비례 함수의 정체가 완벽하게 결정이 된 거지. 그러면은 y는 2x라는 거에서 지금 어떠냐면은 자, 여기다가 b를 대입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지? 그러면 어때? 2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문제에서 뭐야?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은 0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자, 그럼 우리가 한 게 뭐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이 있을 때 x값이 인풋이 되면은 쭉 가서 y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뭐 꼭 직선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그려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읽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른 주가라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큼 주어졌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x값이 주어지면 이렇게 해서 y값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례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정비례 함수는 특징이 뭐다? 항상 원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a값에 따라서 a값이 크면은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a값이 커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고 a값이 작아지면은 a값이 0일 때는 평평할 거고 a값이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겠지.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그 a값이 결정지는 게 뭐냐? 이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졌냐를 결정지는 거지. 그래서 걔를 부르기를 기울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할게.